안녕하세요. 화상관제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해생법원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 내 시간으로 5번째 시간이죠.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판 결정 4번째 케이스입니다. 보실까요? 채무자가 개인 채권자 3명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일단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의 채권자 목록 기재는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그래서 관제인이 기회를 줍니다. 언제까지 좀 수정된 목록을 제출해라. 근데 말 안 듣는 채권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그러면 어떤 관제인은 면책 불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판사도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맛을 보고 뜨거워 하면서 항고를 하죠. 항고심에서는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 채권자 한 명이 채무가 25년 전에 정리된 면책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처음부터 내고 1심에서 이런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 문제는 없죠. 일단 뜨거운 맛을 보니까 사람은 면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다른 한 명도 면책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1심 때 이런 걸 했으면 좋죠. 미리. 채무자는 파산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없는 개인 채권자는 목록에서 제외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아까 뭐라 했어요? 첫째 판례에서 고의로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죠? 고의로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은 사실은 여기 보세요. 2020년 3월 13일자에 항고심을 면책을 받은 거예요, 이때. 근데 실제 사건 번호 어떻습니까? 2018라 172. 항고될 때가 이때거든요. 2년 지났죠? 2년 동안 푹 속이 문드러지더라고 고생 끝에 결국 판사님이 작년에 봐준 거죠. 코로나 사태 터지고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은 어떨까요? 이거 사건을 아마 더듬어 가면 2018라 170이면은 2017년이나 16년도에 파산 사건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면책을 받으려고 최소한 3년, 많게는 4년 정도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그쵸? 면책이 중요하다면 1심 때부터 이거 분명히 관제인이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관제인 말 무시하고 식사하게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1심 관제인은 철퇴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또 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파산은 판사님들이 오래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방에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해생법원에서는 처음 하시는 분은 없죠. 요즘은 다 지방, 수도권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서울해생법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수도권, 안양이나 안산이나 의정부나 인천이나 성남 에서 서울로 첫 진입할 때 오시는 판사님들이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수원이나 지방 도청수재지급에 있는 본원에서는 파산 업무를 하신 분도 있고 다른 법인 파산 하신 분도 있고. 근데 개인 파산만 이렇게 전담적으로 하는 거는 서울해생법원이 유일하죠. 전국에서. 여기는 개인 사건만 합니다. 판사님들도.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법인 파산 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바로바로 판정을 하죠. 또 관제인이 도움을 많이 주죠. 관제인만 얘기 안 들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봐도. 저도 이런 경우 간혹 있는데 웬만하면 들어요. 사실. 근데 1심에서 방심하다 보니까 면책 불허가로 두드려 맞았는데 2심에서 판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확인서를 내니까 구제해 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건 안타깝죠. 처음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은 1년 내에 면책 받을 거를 매를 거는 거죠.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른 건 없잖아요. 이게 채권자 목록을 제대로 안 써서 면책 불허가를 받고 항고심에서 면책을 받았다는 건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일입니까?
3, 4년 허비하고, 그쵸? 그 사이에 마음 졸이고, 그쵸? 차라리 빨리 그냥 면책 받고, 뭐 면책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뭐 새 삶이 갑자기 삶이 확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면책을 못 받으면. 대리인도 마찬가지죠. 대리인도 뭐 너가 한 게 뭐냐, 왜 제대로 안 해줬냐, 그쵸? 그 잔소리 듣거나 투정 받는 거는 채무자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표출하게 돼 있죠.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나 법무사, 관제인, 그쵸? 판사 다 욕 빠지잖아요. 욕 많이 먹죠, 그쵸? 채무자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이 바닥의 어떤 뭐 숙명이라고나 할까, 그쵸? 숙명이죠, 그쵸?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제대로 합시다. 대리인들도 화이팅 하시고, 그죠? 이거 그래도 봐줬잖아요. 그래도 결국 항고심에서 아이씨 뭐 너 그냥 저 나가리야 하면서 항고 기각했으면은 뭐 다시 파산 면책 제도의 파산이 있지만 또 다시 또 뭐 몇 년 속썩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저런 거 보고서 2020년 3월 13일 날 항고심 판사님이 봐준 거예요. 그쵸? 다른 재산적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것만을 트집 잡아서 나가리 시키기 너무 채무자가 괴롭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봐준 걸로 보입니다. 다 그렇죠. 뭐 대부분. 그래서 이 항고심을 잘 연구해서 유사 사안에 있어서 사건 번호도 있잖아요. 그쵸? 요때 요런 비슷한 사례에서 봐줬다라고 요 사건 번호를 딱 기재하면 판사님들은 아마 이게 원심이 다 공유가 될걸요. 아마 전국 법원에. 우린 관제인들은 몰라도. 그쵸? 하급심의가 공개도 안 되잖아요. 그쵸? 판사들끼리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검색이. 그러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쵸? 모르는 판사들은 아무래도 그냥 불허가 내리려다가 아이 판사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선례가 있으면 사건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사건 번호 2018라 172에 아 이런 거 있는데 나도 좀 해주지 왜 안 해주냐 나는. 그쵸?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써내면 뭐 어쩔 거예요. 그쵸? 판사가 한번 보고 에이 그래 한번 통 크게 해주자 그럴 수도 있죠. 지방에서도 이런 사안 유사한 사례 있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건 다 서울중앙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서울회생법원이죠. 중앙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서울회생법원 2020년 3월 13일자 2018라 172 결정입니다. 라는 하면 사건에 대한 항고심이에요. 이 사건 번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죠. 서울회생법원에서 12월 6일 날 관제인들 다 모아서 그 아까운 시간에 그쵸 판사님들이 원장님도 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이런 거 왜 하겠습니까? 그쵸? 널리 알려서 좀 같이 배우고, 그쵸? 뭔가 부족하면은 그런 취지니까 제가 이거 아마 34개 이거만 당분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좀 보고 제가 지금 1심 하는 것도 좀 한번 조사하는데 뭔가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걸 반성도 한번 해보고 유사한 사안이 있으면은 이거 뭐 그냥 1심에서 빨리 해주는 게 낫지 그거 나가리 시켜서 그 사람 항소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쵸? 1, 2년 아주 뭐 재산적으로 진짜 악질적 채무자는 몰라도 이거는 뭐 그냥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너 허위다. 그쵸? 나가리 시켰으면 좀 억울하죠. 그쵸? 근데 결국은 채무자가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채무자가 난 모르겠다. 귀찮아. 뭐 변호사도 잘 안 도와주고 대리인도 잘 안 도와주고 돈은 받았는데 1, 2년 지나면 이것도 귀찮죠. 막 그쵸? 그래서 잘 도와주시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이게 면책 불허가 아니구나 아니면 면책 불허가 되더라도 항고심에서 재량 면책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취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